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고치며 살고 계십니까? 말해도 안 바뀌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지치신가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 반복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건 아닌가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오래된 친구가 고집을 꺾도록,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 사람이 바뀌었던가? 내가 한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었던가? 내가 쏟은 시간과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진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고치며 살아왔고 그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고치려 하며 살아왔는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간관계란 곧 책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았고 그 역할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말렸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함부로 쓰면 우리는 야단쳤습니다. 친구가 술에 취해 허튼 소리를 하면 우리는 충고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친구니까 라는 말.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책임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부부니까 서로 맞춰야 한다. 친구니까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관계의 이름이 곧 변화의 의무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의 이름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서로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이러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 그리고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치려는 마음의 출발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고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고 설득했고 때로는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충고가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간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쳤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말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기대하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200년 전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보려 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뜻.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부으면 넘치고 억지로 맞추려 하면 깨진다. 이 말의 뜻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고 깊은 그릇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얕은 그릇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릇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의 그릇은 쉽게 금이 갑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타고난 바가 다를 뿐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큰 그릇만큼의 물을 부으려 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담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은 넘쳤고 그릇은 깨졌고 우리는 그 깨진 조각을 주우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소모시킨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릇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화를 내도 그릇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맞추려 하면 관계만 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나를 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그릇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부으려는 물의 양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지친 이유는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변하지 않는 상대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 실망, 분노. 이 구조가 평생을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배우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서운해했습니다.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실망도 없었을 것이고 분노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기대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장 피곤한 인간관계의 유형 3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어떤 형태일까요?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피곤함에도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말로 고치려 드는 관계. 내가 100번을 말했는데도 안 듣더라고.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0번을 말했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 강하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말해서 안 듣는 사람이 100번 말한다고 듣습니까? 10번 설명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20번 설명한다고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말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미 우리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이번엔 다르게 설명해 볼까? 그리고 그 한 번 더가 수십 년을 이어집니다. 말로 고치려는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동안 상대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는 척할 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알았어라고 대답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는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지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희생으로 바꾸려는 관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모르더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 우리는 때때로 희생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알아주겠지. 이 정도면 마음을 돌리겠지. 내 정성을 보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줍니다. 배우자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친구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변하겠지.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희생은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희생이 만드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상대는 나의 희생에 감사하기보다 익숙해지고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원망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모르니? 하지만 상대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며 언젠가 달라질 거라 믿는 관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나이 들면 철들겠지. 힘든 일을 겪으면 깨닫겠지. 우리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나이 들어도 철들지 않았고, 배우자는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았고, 친구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는 계속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늘은 달라질까, 이번엔 변할까 하며 기대하고, 매일 실망하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인생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로 고치려는 관계, 희생으로 바꾸려는 관계, 기다리며 언젠가 달라질 거라 믿는 관계.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내가 아닌 상대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혼자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줌입니다. 포기와 놓아줌은 다릅니다. 포기는 미움과 함께 옵니다. 더 이상 기대 안 해. 알아서 살아. 이 말 속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놓아줌은 다릅니다. 놓아줌은 평온과 함께 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구나. 이제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겠다. 이 말 속에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기대는 내려놓겠다는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법. 이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의 삶을 지켜보면 됩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되 바꾸려 들지 않는 것, 사랑하되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게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참을 만하다. 굳이 싸우면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것도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고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응원할게. 고치려 들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려 들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화나고, 내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놓아줌인 이유입니다. 5장. 인생 후반, 관계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단 하나.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주길 내가 덜 기대하겠다. 이 작은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전에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모인데 당연히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났을 것이고, 서운했을 것이고, 전화해서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한다. 내 명절은 내가 알아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도 나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오면 더 반갑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줬으니까요. 배우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전에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부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속상했을 것이고, 한마디 했을 것이고, 관계가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안 돕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굳이 싸우면서 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도 덜 상하고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고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해줬으니까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전에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구인데 당연히 갚아야지. 왜 연락도 안 하지?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관계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한다. 돌려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관계를 돈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신감도 덜하고 관계도 유지됩니다. 오히려 친구가 갚으면 더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갚았으니까요. 보이시나요?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편해집니다. 상대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있으면 다 했습니다. 상대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 보이면 즉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지적하고 싶지만 참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산다.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서로에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거리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과는 매일 통화하고 배우자와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친구와는 자주 만나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알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시킨다는 것을.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서로를 고치려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택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지치게만 하는 관계. 있으나 많아 한 관계.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 관계.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정들었으니까, 같은 이유로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도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는 가까이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선택의 용기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의 관계에서 바꿔야 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려 하라.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을 그대로 두라. 이 말을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는 사람을 고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고,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그릇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인정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고치려 들지 않으니 말다툼이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이 없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서로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평온해집니다. 사람을 고치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평화를 지키며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고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고치느라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